안녕하십니까. 일과영득 최영득 원장입니다. 아니 영재학교 끝나고 과학고 어느 정도 정말 좋은 이야기들 많이 얻었는데 이제 과학고 유튜브 안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죄송한 마음에 제가 오늘은 과학고 편을 하는데요. 두 가지 출석 면담과 소집 면담에 대해서 두 개를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고에는요 두 가지의 종류의 면접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출석 면접 같은 경우엔 서류를 검증하고 우리 친구의 인성 영역 한마디로 됨됨이를 바라보면서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 다각도로 바라보는 면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집 면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소집 면접은 기본적으로 수학과학을 주는데 이 수학과학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소통을 하면서 이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각각의 출석 면접, 소집 면접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네 가지씩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출석 면접을 잘하려면요. 자소서 속 나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소서 속 나예요. 그냥 내가 아니라 자소서 속이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서류를 보고 우리 친구를 면접장까지 부른 이유는 자소서 속에 있는 우리 친구가 멋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자소서 속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해요. 자소서 속에는 내가 창의성이 장점이라고 했는데 와서 면접을 했더니 자기 장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끈기래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소서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 자소서를 많이 읽어보고 나는 이런 모습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원 동기, 진로 목표, 장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소서와 동일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요. 자소서의 빈틈을 찾아보세요. 자소서 쓰면서 내가 이 부분은 기억이 안 나서 못 썼어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집요하게 우리 면접관 분들께서는 그런 거 물어봅니다. 그게 사실검증 과정이거든요. 세 번째로요. 학생부하고 자소서를 연결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은 보면요. 학생부대로 자소서를 봐요. 그런데 자소서를 보다 보면 너가 이런 친구야? 라고 하면 그렇다면 학생부에서 이 활동도 너 잘했겠네?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학생부에 있는 내용은 전체를 다 똑같은 비중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자소서 속에 나라면 학생부에 어떤 활동을 열심히 했을까? 그리고 선생님들은 어떤 부분을 궁금해할까 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현실적인 답들이 튀어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일부 학교에서는 출석 면접을 출석 면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면담이라는 거는 진솔한 대화입니다. 상호 간의 공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대시 혹은 답만 말하는 기계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간미를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저는 이렇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라는 식으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 친구가 참 됨됨이가 되었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내는 거죠. 아셨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소집 면접을 이야기 드릴 텐데요. 소집 면접은 출석 면접과 조금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과학에 관련된 융합 문항이 기반이 돼서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첫 번째로 이거예요. 여러분 중에 소집 면접 문항들을 보면 이렇게 눈으로 보고 펜으로 풀고 쉬운데 라고 하고 그냥 넘어치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눈과 펜 말고 이제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칠판이 없이 말로 표현한다. 칠판이 없이 좌표를 설명한다. 칠판이 없이 과학적인 과정을 설명한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쓰지 않으면 쉽지 않고 그래프를 보여주면 쉽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걸 내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요.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자, 저 기출문제 몇 개 없잖아요 라고 하시는데요. 전국에 20개 과학고가 20개의 기출문제 다 내겠죠. 모든 학교에서. 그러면 한 해면은 20개 기출이 나오고요. 두 해면 4개가 나옵니다. 이것만 다 못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문항이 있으니까요. 직접 찾아보시고요. 이 내용은 제가 이번 주 중에 블로그에 올려놓을게요.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 모아드리면 좋은데요. 저작권 때문에 제가 모아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셨죠? 세 번째로요. 자신의 표현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가끔씩 가다 여러분들 너무 있어 보이게 이야기하는 친구들 많아요. 잘 알지 못하는 용어를 쓰거나 너무 장황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거 우리 면접관들 되게 싫어합니다. 어쭈 그래?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면접 때 이야기할 때 이 용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지금 뱉은 말의 근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최소한 구술 면접에서 나온 이론보다 점점 다운그레이드 시키려는 표현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입니다. 머릿속에 논리를 혼자 쓰고 답만 말하지 말고요. 머릿속의 논리를 표현하는 연습을 하세요. 면접관이 답을 듣다 보면
우리 친구가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관은 직접 답을 하지 않으면 그거를 면접관이 멋있다라고 체크할 수가 없어요. 알지만 점수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과학적, 수학적이라는 건 어떤 근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이렇습니다. 중간 과정 없이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죠. 아니 답변할 게 별로 없던데? 답만 말할 게 없던데? 시간이 남는 것 같았어. 이거는 지금 네 번째 항목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 정도 팁이라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답답하다라고 저를 찾아주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면접, 자소서 부족할 땐 항상 달려갑니다. 연락 주십시오. 모두 화이팅입니다.